책을 읽다 보면 독자는 주인공의 부모님은 주인공을 사랑했다고 느끼는데 정작 주인공은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앞 시간에 나온 미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미나를 사랑했고 미나도 커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미나가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기에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표를 볼까요? 아이가 부모님께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아빠 하고 반갑게 부르며 아버지에게 안기려 했고 깜깜한 방이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밤에 불을 켜고 자고 싶다고 했고 학교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서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할 만한 의사표현이고 그 아이가 부모님에게 한 수많은 의사표현 중 3개일 뿐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른인 아버지가 이성적으로 볼 때 아이를 한 번 더 안아주는 것보다 아이가 편히 자랄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스킨십이 어색하기도 했고요. 어른인 어머니가 이성적으로 볼 때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며 쓰지도 않는 불을 켜두는 것은 쓸데없는 낭비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직 전쟁에 참혹한 기억이 생생하기도 했고요. 어른인 아버지가 이성적으로 볼 때 학교에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으면 신경 끄면 될 일이었습니다. 어른인 어머니가 이성적으로 볼 때 학교에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행동을 수정해서 그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할 여지를 주지 않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천성적으로 불안에 취약하고 모두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든든한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불안도 잠재울 수 있고 사랑받는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건 그 아이의 천성적 필요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불안을 잠재우고 편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할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이의 바람을 만족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아이가 깜깜한 방에서 무서운 존재와 사투를 벌일 때 아이는 불빛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가 어둠 속에서 느끼는 무서움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불을 켜놓고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자는 것도 허락해주지 않았죠. 그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신경질을 냈습니다. 친구들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구나. 아버지는 친구가 힘들게 하면 무시하면 된다고 하고 어머니는 네가 잘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 방법은 둘 다 그 아이에게 맞는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행동을 고치겠습니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 아이는 그 상황을 빠져나갈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아이가 찾아낸 방법은 나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아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를 따라하는 것이었죠. 그 아이는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이가 되었죠. 하지만 그 후유증은 엄청났습니다. 속으로는 사랑에 굶주려 있고 열등감과 정체성의 문제에 시달리고
절망과 공허로 허우적대는 아이로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가? 그 시작점은 아이의 천성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부모의 자식 사랑에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 아이는 어떤 천성을 가진 아이인가? 그 아이는 자신의 천성에 따라 어떤 정서적 필요를 가지는가? 그걸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는 부모의 노력, 그에 더해 주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